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안과와 류마티스 안과 진료를 맡고 있는 김유정입니다.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안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류마티스 질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류마티스 질환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안과 질환에는 건성한 복막염이나 상곡막염, 각막염, 포도막염, 또 망막혈관염증, 시신경병증, 안구 주변의 염증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성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안과 증상이 건성환입니다. 특히 눈물샘이나 침샘을 침범하는 자가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에서 특징적인 증상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에서도 흔하게 동반됩니다.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된 건성환은 일반적인 건성환보다 눈물 분비가 잘 안 되고 눈 표면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기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공 눈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항염증 치료나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건조함이나 뻑뻑함, 충혈, 이물감, 통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안과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곡막염, 상곡막염. 곡막은 눈에서 흰자 부분의 조직을 말하고 곡막 위에는 혈관들이 얽혀 있습니다. 보다 표면 쪽 혈관의 염증을 상곡막염이라고 하고 더 깊은 곡막 쪽 혈관의 염증을 곡막염이라고 합니다. 상곡막염은 증상도 경미하고 저절로 좋아지거나 점한 약으로만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곡막염은 더 심한 충혈이나 통증이 발생하고 치료가 오래 걸리거나 재발되는 경우, 또 안약만으로 좋아지지 않아서 먹는 약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상곡막염이나 곡막염은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되며 이 중 류마티스 관절염과 가장 연관성이 높습니다.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곡막염은 류마티스 질환이 없는 경우보다 심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고 류마티스 질환의 활동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막염.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경우 까만 동자,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통증이나 이물감, 충혈,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고 까만 자에 흰 점이 생겼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각막염은 주로 각막의 주변부에 하얗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각막이 녹으면서 얇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막염은 항생제나 항바이러스 약을 써도 크게 효과가 없고 적절한 염증 조절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포도막염. 포도막염은 곡막 아래에 혈관이 많은 조직인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포도막염은 충혈, 통증, 시력 저하나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눈의 뒤쪽을 침범하는 경우는 심한 시력 저하나 비문증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가장 흔하게 동반되고 베테트병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시력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고 재발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망막혈관염은 뒤쪽 포도막염의 징후로 망막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루푸스나 베체트병 등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력이 흐려지거나 비문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류마티스 약제 관련 안과 합병증은 무엇이 있나요?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 눈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는 간혹 백내장이나 안압 상승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항말라리아제는 드물게 독성 망막병증을 유발해서 시력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항말라리아제는 류마티스 질환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고 망막의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만 잘 받으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과 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은 무엇인가요? 심하거나 재발을 많이 하는 만성 포도막염이나 뒤쪽 곡막염, 또 망막혈관이나 시신경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할 수 있는 건성환도 염증이 심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하얗게 흉터가 남거나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심각한 합병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좋은 것처럼 류마티스 관련 안과 질환들도
경미하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후유증을 남기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 안과에서 충분히 치료를 잘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마티스 질환 치료가 잘 되면 안과 질환도 좋아지나요? 류마티스 질환이 잘 조절될 때는 안과 질환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과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류마티스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조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질환이 잘 조절되어도 안과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막염이나 포도막염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마티스는 대부분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과 검사도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류마티스 질환은 대부분 관절과 관절 주위 조직들과 같은 결합 조직이라는 부분에 주로 염증을 일으키는 전신적인 병입니다. 많은 류마티스 질환들은 내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나 세포가 자기 신체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이 원인이 됩니다. 눈에도 각막이나 공막과 같은 결합 조직이 있어서 자가 면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포도막이나 망막 같은 조직은 혈관이 많아서 면역 복합체들이 혈관을 따라 이동해서 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류마티스 질환에서 나타나는 자가 면역이 관절뿐만 아니라 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면 안과 질환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모든 류마티스 환자들이 안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안과 질환이 더 심하게 올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예후가 좋습니다. 따라서 시력 저하나 안구 통증, 충혈, 눈부심, 이물감 등의 안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안과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눈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정기 검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환자 전문 안과 진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류마티스 안과의 가장 큰 장점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안과 전문의 사이에 협진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안과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다 빠르게 안과 진료가 가능하고, 또 안과 질환으로 면역 억제제를 추가하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게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 관련 안과 합병증은 일반적인 안과 질환과 다르게 또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류마티스 전문 안과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안과 질환도 더 심하거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진료를 볼 때 본인이 류마티스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